자,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청두롱청과 경기를 하고 나서 일단 좀 경기를 좀 더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서울과 청두롱청과의 경기를 봤을 때 좀 단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문제점은 뭐냐면, 서울이 그나마 우리한테 좀 더 패스를 좀 더 가져온다면 그 정도까지는 경기력을 이길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했는데, 근데 지금 서울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경기를 봤을 때, 서울과 청두롱청과의 경기를 봤을 때 오늘 경기력은 좀 더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근데 아쉽게도 서울은 슈퍼리그 두 팀한테 맨날 1무 1패까지 이어졌잖아요. 근데 결국에 서울은 아무런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그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리람전에 이어서 우리가 그때 이겼던 걸 당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기억에 당시 서울은 뭘까요? 상하이 하이강 이게 지는 것도 물론 이제 상하이 선수한테 진 것도 있고 청두롱청한테 비긴 것도 있고, 근데 결국에 서울은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근데 지금 봤을 때 앱서울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경기가 예상되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설마 오늘 경기에서 지는 거 아니겠지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선술 생각을 좀 더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세요. 진짜 오늘 기사에서 팬들의 야유가 쏟아진 다음에 이어져갖고, 이걸 한번 기사를 보면은 지금 이제 서울의 야유가 좀 나왔긴 했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슈팅 6개에서 유효 슈팅은 단 2개였다. 김기동이 서울의 홈에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자 서울 팬들은 경기 종료 후에 야유를 보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김기동 감독 때문에 경기력이 너무 약해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우선적으로 봤을 때 김기동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유효슈팅 꼴랑 2개 나와갖고 팬들에게는 좀 기대치 못한 경기력을 나와서 결국 야유가 쏟아진 이후부터 결국에 팬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실망을 해갖고 결국 오늘 한 골도 못 넣은 채 경기를 이렇게 끝나게 돼버렸고, 그리고 설마 했는데도 서울은, 저 보세요, 서울은 1승 2무 1패로 승점 5점으로 그룹 6위에 위치했고, 공식전에서 2경기를 무승을 기록했다. 청두용청은 승점 4점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이날 서울은 승리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해야 했는데, 지난 주말에 열린 대전전에서 1대3을 완패하면서 분위기가 다운됐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기력은 아쉬움이 남아있고, 이날 단 6개의 슈팅만을 기록했다. 이 슈팅은 2개였는데 상대의 단단한 수비벽을 결과적으로 뚫지 못했고, 결국 김기동 감독은 경기를 돌아보면 내려선 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인 것 같다.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역습의 실점을 내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 같다. 공을 뺏기면 역습을 허용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경기를 했던 것 같다. 패스의 선택이 아쉬운 것 같다. 훈련과 미팅을 통해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팀의 숙제로 남을 것 같다 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근데 이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기동 감독의 전술이 예전 같지 않아 보여갖고 팬들에게는 그나마 좀 기대력이 다운됐다는 게 그거의 예상대인 것 같고, 서울 팬들은 역시나 오늘 경기에서는 안 보길 잘했다,
또 경기 보러 가기는 좀 너무 노잼 경기라서 안 보길 바라야겠구나 생각해서. 근데 후반전 시작할 때마다 팬들의 야유가 점점 더 거세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김기동 감독 때문에 전술이 너무 약해져갖고 이게 경기력을 하는 게 맞는지 뭐 경기를 포기한 게 만 건지 이것 때문에 좀 어이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팬들에게는 점차 기대를 다 떨어지게 만들고 또 팬들에게도 오히려 야유까지 쏟아진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팬들에게는 지금까지로서는 김기동을 응원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 응원보다는 야유가 또 쏟아진 바람에 결국 팬들한테는 기대치를 못해서 죄송하다. 근데 이것까지는 사과문을 안 쓴 것 같아요. 사과문 안 한 것 같고 올리지 못했고 그 결국에는 팬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 김기동은 좀 제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기동 감독 때문에 나가야 될 건 나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김기동 감독의 그 야유가 아직까지 이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 보시면 경기력은 좋았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자면 에펜코리아에서 한번 좀 읽어보자면 뭐라고 이거 일단 뭐라고 하냐면 김기동 감독은 경기력은 좋았지만 결과가 아쉽다. 팬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두 번째는 일단 선수 탓. 포항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 김기동 감독은 우리에게 비긴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전전에서도 교체 선수를 투입해 변화를 주려 했지만 교체 선수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며 실점했다고 그것 때문에 선수 탓을 계속해서 이어졌잖아요. 그래갖고 팬들은 맨날 또 선수 탓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력 강조. 이제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 선수들이 피곤하겠지만 정신력으로는 경기를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떼는 김 감독은 고민을 많이 한다. 그나마 청두전이 밤에 열려서 회복 시간을 벌었다는 게 위안이다. 힘들겠지만 이겨내야 한다. 선수 생활할 때 많게는 한 달에 9경기도 있다. 그 얘기가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보자면 우리에게는 비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팬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비기는 건 의미가 없지만 승리한 것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지만 근데 의미가 있다는 걸 봤을 때 정신력은 지 잘못 아니냐 본인 잘못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언뜻 봤을 때 김기동 감독이 진짜 뭐 쓸데없는 인터뷰를 해봤자 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보자면 자 일단 한 번 더 읽어보자면 지금 이제 김기동 감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전전은 끝나고 말씀드렸지만 비기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이젠 물러설 길이 없다. 선수들도 인지를 하고 있다. 피곤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승리해야 한다며 승리를 약속했다.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김기동 감독은 지난주에 대전 원정에서 1대3 패배한 원인은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선수들의 체력 부담감이 오히려 커갖고 해서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 경기력을 좀 더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훈련량을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훈련량을 더 늘어갔고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를 봤을 때 이제 포항 원정과 또 이제 김천전 이제 마지막 홈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전북과의 마지막 이제 원정 경기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서울은 다음 경기 때는 이제 포항전 준비하고 그 다음에 A매치 끝나고 나서 A매치 휴식기 갖고 나서 한 다음에 이제부터가 또 상하이 하이강 원정 경기 치르고 그 다음에 김천전 치르고 마지막 경기가 바로 잘 아시잖아요. 전북과의 마지막 최종전 남아 있습니다. 그때 봤을 때 김기동 감독은 지난 시즌에 봤을 때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미리 확보된 건 알겠지만, 근데 최소한 우리가 포항전에만 마지막 승리를 장식을 해갖고 10월 A매치 휴식기 동안에 잘 쉬고 나서 선수들의 체력 보강을 좀 더 이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선수들 탓을 돌리는 것 좀 그렇지만 감독 입장으로서는 일단 제 생각은 김기동 감독 입장으로서는 진짜 선수들 탓하지 말고 본인 생각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번 경기에선 좀 제발 꼭 이겨줬으면 좋겠다. 좀 제발 이겨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실력대로 이기지 못하면 이대로 나중에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 못하면 감독 진짜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기동이 이제 확실히 인터뷰에서는 좀 잘라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 팬들은 제발 포항전만 좀 승리 좀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간절히 원하고 싶어도 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맨날 포항한테 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순하게 완전히 경기에서 지는 것 때문에 좀 짜증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김기동 감독 때문에 너무 욕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팬들에게는 또 같은 말 또 하네. 또 같은 말 또 해서 또 팬들 승질나게 하려고 하네. 욕바지 쓰려고 하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김기동 감독의 전술을 똑바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전술을 그렇게 막 대부분 짜봤자 의미가 없다. 맨날 같은 얘기 또 같은 반복을 해서 같은 얘기만 또 돌려갖고 팬들에게 욕먹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단점이고, 그래서 세 번째는 제발 좀 이겨달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기지 못하냐. 또 이러다가 감독 진짜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자, 보시면 지금 인스타그램에 앱서울 홈팬분들도 다 지금 경기 안 보고 댓글 저격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앱서울 인스타 한번 보시면 아마 게시판에 뭐라고 썼는지를 알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댓글 한번 읽어보자면, 안 가길 잘했다. 감독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팀 전술라고 있으니까 그때 간담회 때 리그도 작년보다 좋아야 한다고 했고 아챔도 좋은 결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기억합니다. 올 시즌 초에 코리아컵 트로피를 들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능력 있고 열정 있는 거 맞냐? 팬들이 언제까지 좋은 말만 하고 격려해줘야 하냐? 그리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안데르손하고 링가드 조용구 없으면 공격 전개 전혀 안 되고 이러려고 기성용 포항에 보낸 게 아니냐. 지금 냉정히 봅시다. 기성용 포항에서 날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윌리안도 수원FC 짧은 기간 동안에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쌓았는데, 근데 서울 선수들은 기량이 확 떨어진 거 보이고
이건 감독 전술 문제가 큰 것 같다. 그리고 그놈의 선수 기용, 전술 경기 운영 고집 좀 그만 부려라. 이렇게 댓글이 많이 올라왔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감독 전술도 그 뭐 감독 전술 문제가 큰 것 같고 경기 운영 전술이나 뭐 선수 기용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근데 이딴 경기력을 보려고 돈 내고 응원한 것도 아니다. 최소한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강원전도 역전하기 전까지는 그냥 재미없는 빌드업이나 뭐 필드업 정도는 나오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고 바로 직전 경기도 똑같고, 또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 높으면 참 잘했어요 하면서 승점 2점 주냐, 이것 때문에 비난까지 나오긴 했어요.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왜냐 이게 서울 팬들은 점점 더 분노에 쌓으면 더 이상 이제 경기 안 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A매치 이후부터도 홍명보 감독 이외에도 보이콧 하겠다, 그 정몽규 때문에 보이콧 하겠다고 그런 팬분들이 좀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울도 김기동 감독 진짜 안 자르면 서울 경기 응원 안 하겠다, 또 보이콧 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뭐 만약 서울 경기를 안 보겠다면 그냥 안 보는 게 낫겠죠. 안 보는 삽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울 팬들은 그런 분노에 빡친 것도 있지만 더 이상 이제 김기동 감독의 그런 또 쓸데없는 전술을 또 시간 낭비한다면 더 이상 이제 서울 팬을 그만둘 필요가 있다. 차라리 포항 팬으로 갈아타야겠다, 아니면 뭐 전북 현대 팬으로 갈아타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울 팬들은 내가 이걸 보려고 경기를 뭐 돈 주고 경기 보러 온 거 아니냐, 근데 이기려고 온 건데 왜 하필이면 경기에서 맨날 비기냐, 맨날 지냐, 그것 때문에 경기 볼 마음도 조금씩 사라졌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팬들은 왕따 당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근데 팬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러려고 경기 돈 내고 보러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쿠팡 결제하고 플러스까지 결제한 줄 아냐 라고 써있는데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한두 가지 내가 또 화가 난 적도 있지만, 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내가 한 세네 가지를 얘기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욕이란 욕을 다 나온 것 때문에 팬들도 이제 포기해야겠구나, 경기 안 보겠구나 생각하겠죠. 다시 말해 앱서울 팬분들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돈 주고 경기 봤는데 아 오늘 경기 비겨있네, 오늘 경기 0대0으로 비겼네, 이제 안 볼 것 같은데 난 그냥 집에 빨리 일찍 퇴근해야겠다, 칼퇴근하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겼으면은 내가 응원할 줄 알았는데 오늘 경기 비겼으니까 오늘 경기 안 보고 그냥 빨리 집으로 칼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이나 먹어야겠구나, 뭐 예능 프로그램 봐야겠구나 생각하겠죠. 그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서울 팬들은 아, 오늘 청두롱청 경기 어떻게 됐는지 난 알 바 없고 그냥 17세 월드컵 경기는 봐야지 생각하겠죠. 다시 말해 서울 팬들은 앱서울과 청두롱청 경기 덜 떨어져갖고 난 이제 쿠팡 플레이 패스 결제 해지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결제를 한 것 때문 아니냐, 난 그냥 결제한 거는 좀 빼야 되고 난 그냥 돈 내고 그냥 결제한 거를 차라리 환불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죠. 그러면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근데 농구 경기는 봐도 됩니다만 LAFC 손흥민 선수 경기 봐도 돼요. 요즘 제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뭐 밴쿠버와 이제 또 만나잖아요. 토마스 밀러와 상대해갖고
그럼 이제 다음 경기 볼 수밖에 없어요. 앱서울 경기보다는 손흥민 선수 LAFC 경기 보는 게 훨씬 재밌고, 그리고 뭐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재밌을 것 같긴 하고, 그거만 보면 돼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김기동 감독만 제외하고 선수들만 응원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김기동 감독을 응원하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앱서울 선수들만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김기동 감독을 야유하는 분들이 많고, 게다가 벌게를 또 준비한 분들 많고 현수막까지 준비하신 분들 많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때 말씀드렸다가 김기동 감독 야유가 쏟아져 갖고 결국에 팬들은 분노가 아직도 또 이어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되면 김기동 감독은 그냥 야유를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물론 앱서울 편파 유튜버로서 제가 뭐 유튜브 라이브 하는 이유는 다 알잖아요. 김기동 감독 때문에 이런 건 아니고, 김기동 감독 때문에 이런 상황 얘기한 건 아니고, 선수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력을 조금만 더 집중만 잘했으면은 내가 김기동 감독을 탓 안 하려고 했는데, 선수들이 오히려 좀 체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어졌다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저는 서울 유튜버로서, 뭐 편파 유튜버로서도 앞으로 이제 서울 경기를 매번 챙겨보고 싶은 데마다 맨날 같은 전술, 또 같은 전개, 같은 패턴 그렇게 나와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독의 전술은 좀 별개, 좀 쓰레기 같고, 게다가 김기동 감독의 전술은 너무 구체적인, 별로 쓰레기로 봐야 될 것 같다고 봐야 됩니다. 아무튼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김기동 감독의 전술은 좀 더 쓰지 않는 게 좋을 거고, 차라리 제가 전술 짜는 게 낫겠죠. 그냥 차라리 전술로 쓰고 그냥 이런 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의 역할이 그냥 부전술 역할도 나올 것 같아요. 포항전에 봤을 때, 아무래도 포항전에 봤을 때는 전술이 너무 약한 이유는 별로 경기는 보고 싶지 않다. 근데 나는 경기를 보고 싶어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내 나머지 있는 분들은 다 보시면 전술 1도 없는 게 그게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점유율 높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것도 있지만, 근데 팬들에게는 반성해야겠다, 감독 좀 반성 좀 해야겠다 생각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물론 김기동 감독을 탓하고 싶어요. 탓하고 싶은데 감독 전술 때문에 이렇게 망쳐놓은 거는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기동의 그 쓸데없는 전술을 뭐하러 보는지 재미가 없고, 그리고 팬들은 그냥 바로 칼퇴근이라는 그런 제목을 좀 더 붙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나머지 경기들을 봤을 때, 일단 나머지들 경기를 봤을 때 말씀드리지만, 자 일단 앱서울은 다음 경기가 남아있는데요. 지금 서울은,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주말에 있는 경기들이 있는데, 일단 주말에는 봤을 때 서울은 이제 포항과의 또 원정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강호는 이제 김천과의 또 원정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매치 휴식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매치 휴식기 치르고 나서 이제 14일부터는 이제 볼리비아와의 또 두 경기가 있죠. 국내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제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전도 이제 또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그걸 말씀드리자면 주말부터 이제 김천전과의 경기가 있고,
또 이제 평일날에 또 이제 A매치 경기가 또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어서 일단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제 A매치 11월 마지막 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말에 이제 김천전과의 또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예정돼 있는 경기들을 봤을 때 다음 주 주말에나 주중에는 김천전의 마지막 홈 경기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상하이 하이강과 앱서울과의 또 원정 경기가 또 있습니다. 예정되는 경기들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들을 봤을 때는 서울은 앞으로 이제 남은 3경기 동안 이제 포항전, 김천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전북전이 남아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또 서울이 이제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다음 시즌 준비를 할지, 아니 뭐 다음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그냥 탈락일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 다 남아있는데, 앞으로 이제 3경기가 남아있어요. 주중과 주말에 또 뭐 주중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 뿐만 아니라 뭐 나머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주중에는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또 6번째 경기가 멜버른과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멜버른 경기 끝나고 나면은 또 주중에나 주말에는 주중에 또 경기가 예정돼 있는 경기들이 없는데, 근데 이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화요일 날인가 뭐 아무튼 뭐 수요일 날에는 거의 뭐 다음 경기 일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주중 경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차전부터 7차전까지는 모든 일정 좀 많거든요. 근데 7차전에는 빗셀고베 원정 있고, 내년 2월 달에는 이제 아챔 경기가 있고, 마지막 8번째 경기도 이제 히로시마와 또 홈에서 또 치르거든요. 알 수 없는 경기들 많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서울이 이런 경기에서 과연 잡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좀 문제예요. 아챔 이제 한 5경기에서 3경기까지 잡으면 무조건 이제 16강 갈 수도 있는데, 16강 가든 못 가든 간에 김기동 감독의 선택은 과연 어떤 식으로 달려있지는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나중에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 끝나면은 16강도 있고 8강도 있고 준결승도 있고 모든 경기들 다 치르고 나면 바로 다음 라운드에 어떻게 진출을 해야 될지, 뭐 우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 또 아챔 우승은 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는 들어올린 적은 없는데, 매번 준우승하고 매번 16강이나 8강이나 4강까지 올라가갖고 우승 기회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라는 무대는 진짜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하면은 서울은 그나마 완전 또 김기동 감독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이제 남은 8경기 중에 한 5경기, 한 4경기 일단 끝났지만 청두롱청과의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하이강과 또 마지막을 또 장식을 또 치르고 나면 5차전 또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끝나면 이제 내년 2월 달에는 빗셀고베와 원정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 경기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산프레츠 히로시마 김주성 선수의 친정팀 더비. 6번째 경기를 봤을 때, 6번째 봤을 때는 또 멜버른과 또 있잖아요. 멜버른과 경기 있는데 뭐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또 치르고, 근데 강원FC는 멜버른 원정 또 치르고 하는데, 멜버른전 치르고 브리람전 치르고 그 나머지 경기를 봤을 때는 엄청 힘들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강원은 일단
젤비아와 경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월달에 봤을 때 2월달에 보시면은 이제 아마 강호는 또 원정 경기 또 치르고 나면 굉장히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단거리나 뭐 장거리 원정까지 가면은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챔 엘리트에서 장거리 원정 가면 진짜 더욱더 피곤한 팀은 바로 강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장거리 원정 가면은 겁나 힘들어요 진짜. 단거리 원정이든 장거리 원정이든 간에 구체적으로 좀 피곤할 생각도 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봤을 때는 뭐 장거리 원정 단거리 원정 그것 때문에 치르면은 굉장히 빡셀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봤을 때 멜버른 원정 또 치르죠. 그럼 이제 나머지 봤을 때는 멜버른 원정 치르면 엄청 힘들게 또 이어질 것 같지만, 이게 매번마다 힘들면 원정 가면 더 이상 또 이제 12시간 정도는 더 걸리거든요 진짜. 근데 호주 원정이나 불이람 원정 가면은 더욱더 날씨가 더 지체될 수 있어요. 예,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항전 얘기는 나중에 한 금요일쯤인가 토요일쯤에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포항전 리뷰를 한번 하고, 예,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에는 제가 또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겠지만 뭐 리뷰할 게 좀 많아서 K리그 경기 뿐만 아니라, 예, 또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